네, 안녕하세요. 2024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파트를 맡은 임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남은 5장, 6장, 7장을 한 번에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 2장, 3, 4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 쓱 훑어보니까 체육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저희가 뒤에 개화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기의 사회 살펴볼게요. 개화기에는 너무나 마음 아프죠. 이 수많은 시련과 격동을 겪으면서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반봉건적 근대화 정서와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정서가 동시에 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의 교육은요, 저희가 근대학교 설립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때 관립교육기관은 우리가 주로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변학교가 있었고 유경공원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교육기관에는 우리가 일산늑약을 기준으로 그 체결 이전을 보면 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산늑약 체결 이전의 민간교육기관으로는 우리가 원산학사, 흥화학교, 종교의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늑약 체결 이후에는 저희가 보성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일산늑약을 계기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교육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고, 이 교육을 통해 인물을 양성하고 민족 독립의 중심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교육기관이 일산늑약 체결 이전에는 어떤 학교가 있었고 일산늑약 체결 이후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었는지 이거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 교육기관이죠.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선교단체에 의해 기독교 확장수단으로 설립이 됐고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숭실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만큼 설명을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화기 민족사립학교입니다. 이때는 원산학사, 대성학교, 오산학교, 숭실학교 이렇게 한번 볼 텐데요.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그래서 교과과정은 문무반 공통으로 산수, 과학, 기계, 농업 등 실용적인 과목이 주를 이뤘어요. 그리고 특수 과목으로는 경서, 병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산 안창호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군 출신이 체육교사로 부임을 했고 일반 체조를 포함해서 군대식 조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산학교는 1907년에 이승훈이 민족교육을 위해 그 4년제 중등과정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이 숭실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베어드가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교육을 실시하고자 창설하게 되었고 스스로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숭실학교는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화기 체육의 발전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심플하게 보면 이렇게 제1기, 2기, 3기인데 태동기, 수용기, 정립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태동기에는 무예학교와 원산학사의 정규 교육 과정에 무예체육을 포함하게 됩니다. 수용기에는 이제 정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체육 동호회도 활성화가 되고 운동회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미션 스쿨도 설립이 되고 그리고 이때는 YMCA 조직으로 인해서 이제 서구 스포츠도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립기를 보면 그 학교에 이제 체조가 정말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되고 일산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교육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동기, 수용기, 정립기의 특징 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교육 입국조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024년, 2023년 연달아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종은 1895년에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이를 통해 덕양, 재양, 지양, 즉 삼양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덕체죠. 삼양이 표기된 순서는 덕양, 재양, 지양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체조가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는데 영향을 주었고요. 교육의 기회가 전국민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의 스포츠를 보면요. 일단 학교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최초의 운동회인 화류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화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국인 교사 허치슨의 지도 아래서 이 운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는 우리가 단결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성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시행한 종목들이 뭐였냐면 육상이었어요. 주로 육상인데 뭐 경주 있었고 공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뭐 이런 그 것들이 대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화기 스포츠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면 근대적 스포츠로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민족주의적 근대적 스포츠고 민족주의적 노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스포츠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도입이 되고 이제 보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전까지는 조금 뭐 귀족 스포츠, 민족 스포츠 해가지고 조금은 생소한 어떤 그런 종목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조, 육상, 수영, 네, 기초 종목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구기 종목 나아가서 뭐 검도, 유도, 씨름 뭐 이런 무예 그리고 빙상, 사격, 사이클, 승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스포츠들이 도입이 됐고요. 근데 문제 출제 등을 보면 이 종목과 이 연도를 매칭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씨름, 뭐 이렇게 사격 이런 연도들을 조금 매칭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화기에는 체육 단체들이 결성이 됩니다. 이거 정말 그냥 매년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체육구락부, 황성기독교 청년의 운동부, 대한국민체육회, 대동체육구락부, 무도기계체육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 뭐 대한체육회가 있고 뭐 각 중앙 종목 단체들이 있고 또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체육 단체들이 있죠. 근데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그 설립이 되었고 어떤 목적과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쭉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화기의 체육사상과 체육사상가인데요. 이때는 유교주의의 어떤 그런 체육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유교적인 전통이 계속 지속되면서 민족의 역동적인 기질이 약화됩니다. 유교의 왜곡으로 이 개화기 체육과 스포츠의 도입 및 확산의 역기능을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화론적 민족주의 이 사상으로 인해서는요, 다원주의적인 민족주의 사상이 전제가 됐고요. 국권 상실이란 민족의 위기를 진화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잉태하게 됩니다. 체육 사상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정책으로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자 이 민족 지도자들은 체육과 스포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육의 강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상가들 살펴봐야죠. 사상가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고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만 외우면 돼요. 이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고 조금 외워주셔야 한다. 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기라는 사상가입니다. 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한 실학주의 교육자로 지육, 덕육, 치육의 균형적인 교육을 강조한 사상가이죠. 그리고 문일평은 태극학보의 체육론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중요성은 정신에 성행한다 라고 했으며 육체의 단련은 정신의 그릇에 대한 단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기동 체육사상가는 체육교사를 역임한 교육자입니다. 최신 체조 교수서를 출판하고 체조 연구회를 조직을 했죠. 그리고 이종만 사상가는 개화기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체육은 20세기 국제경쟁 시대의 국가 자강, 즉 강력한 국가 건설의 기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원희 사상가는 우리가 그 체육 교사직과 학감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그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 체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론적 실천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백린 사상가는 우리가 그 대한국민체육회 설립 과정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요. 병식체조 일변도의 학교체육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조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태 사상가는 1905년 관리 외국어 학교 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어떤 체육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상가들 또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대적 어떤 흐름, 사회 문화적 배경,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저희가 같이 훑어볼게요. 일제강점기의 사회를 보면요. 1910년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여 식민 통치를 하였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민족이 주권을 잃고 국가활동이 단절되어 버린 비극의 시대죠. 그리고 독립을 위한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3, 4차 조선교육령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차 한번 볼게요. 이때는 일본어 사용의 강요, 그리고 일본 문화와 생활 양식이 동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일본과 유사하게 학교의 편제와 수업 연한을 조정하게 했고, 그리고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 4차 때는 이때는 그 군국주의 정치하에 한국 시민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등학교 과목에서 조선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체육의 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교육령 공포기의 체육에는 굉장히 체육의 자주성 박탈과 우미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민족주의적 체육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뭔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자주성을 이렇게 체육을 통해 발휘할 수 없었다. 굉장히 제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의 제정과 개정기의 체육 이 시대를 살펴보면 학교 체육 체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육을 필수화했습니다. 각 학교의 체조 교육을 통일하기 위한 주치이기도 했죠. 그리고 개편기를 보면 체조 중심에서 유희 스포츠 중심으로 이제 변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운동 경기, 대회 성행 및 국제 무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 신민체조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1937년 10월 8일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사람에게 무사도 정신을 갖게 할 목적으로 만든 체조입니다. 그래서 검을 이용해서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습득함으로써 한국 신민으로서의 신념을 체득하고 단체 훈련을 행해서 규율을 지키고 협동을 숭상하며 복종 정신의 함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체육 통제기의 체육은 학제가 대편되어 체육을 군사화하고,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 각종 체육 경기를 완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제강점기의 스포츠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근대 스포츠의 도입과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각종 스포츠들이 이제 도입되고 보급이 되었는데, 이때는 서구의 근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투, 탁구, 배구, 스키, 럭비, 역도, 골프, 테니스가 있는데요. 이 권투 같은 경우에는 박승필이 육아권 구락부를 조직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1912년이죠.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1916년 이 조선중앙기독교 청년회와 세브란스병원 직원간의 최초로 공식 시합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과 이 연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목, 연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소개가 되었는지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체육 활동인데요. YMCA의 스포츠 운동 그리고 YMCA 스포츠 활동 한번 보면요. 일단 1916년 한국 YMCA의 한국 최초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었고 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근대 스포츠를 도입하고 보급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스포츠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죠. 그래서 YMCA가 체육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서구 스포츠를 우리나라에 소개하였습니다. 조직망을 통해 스포츠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스포츠 종목의 지도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체육단체의 결성과 청년의 활동인데요. 이때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조선체육회와 관서체육회가 있는데 조선체육회는 1920년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현 대한체육회 전신인 조선체육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관서체육회는 1925년 평양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조선체육협회와 조선체육회에 관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프업 2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그리고 민족 전통 경기의 부활과 보존 운동인데 활쏘기와 씨름, 궁술 등이 이제 부활하기도 했고 더 이렇게 활발하게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체육과 스포츠의 실현 또한 있었어요. 체육의 교론화와 연합운동회 탄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해상과 통합이 있었고 그리고 일장기 말소 사건과 일제의 탄압이 있었죠. 자, 일장기 말소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고 이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의 마라톤 종목에서 송기정 선수가 1위를, 남승현 선수가 3위를 기록을 했지만 우리나라 국기를 들고 시상대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장기를 단체로 시상대에 오른 사진이 보도되자 이 동아일보 기자 이길용이 이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채 보도해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동아일보는 무기 정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민족주의적 투쟁 정신을 체육을 통해 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체육 사상을 우리가 민족주의 체육 그래서 독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 의식의 회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이 체육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억검, 서상천, 이상백, 이길용, 송기정, 최승희, 박승필, 여운형 등의 이제 체육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마라톤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운형 씨 같은 경우에는 조선체육회 회장을 역임했었고 유억검은 조선기독교 청년회 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인들의 어떤 그런 역할과 연역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체육인 또한 이게 기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체육시설, 사실 경성운동장이 있었는데 옛 이름은 서울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종합운동장이 개장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개칭을 하게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육인과 체육시설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 장, 광복 이후의 체육입니다.
네, 광복 이후의 체육을 살펴보면요. 이 사회 교육부터 살펴볼게요. 6.25 전쟁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빠른 속도의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광복 이후의 스포츠를 보면 체육 및 스포츠 진흥 운동의 전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러면서 이 정치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특정 단체나 특정 정권이 스포츠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부터 본격적인 학교 체육 진흥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소년체전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체육회가 이제 창립이 됐죠. 이 대한체육회의 기본은 우리가 조선체육회죠. 1920년에 창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38년에 강제 해산이 되었지만 해방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단체들이 이제 각종 경기 단체들이 설립이 되고요. 이제 전국체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활동 등이 이루어지게 되죠. 대표적으로 조선올림픽위원회 이 K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을 하게 되고 올림픽 경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기의 스포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승만 정권, 1948년부터 1960년이죠. 이때는 런던 올림픽 경기 대회에 출전이 되었고 조선체육회가 이때 대한체육회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령국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죠. 그리고 태릉선수촌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체령국 국력이라는 슬로건에 따라서 뭐 태릉 선수촌 만들고 한국체육대학교 설립하고 막 사회체육진흥 5개년 계획 발표하고 이런 눈에 띄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대중 스포츠 운동으로 생활체육의 확산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우리가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이때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 정책도 보면 1차, 2차, 3차 이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때 김영삼 정권기, 김대중 정권기, 노무현 정권기에 이 정부 체육 정책들이 마련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 역사 최근 들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5회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및 제14회 런던올림픽 경기대회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마닐라 아시아 경기대회 첫 참가 1954년이었죠. 그리고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김기훈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데 바로 199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1999년에는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강원도에서 한국으로 처음 개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했고요. 2018년 동계 평창 올림픽이 열렸죠. 이때 남북 공동 입장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의 체육 교류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1990년에 있었고요. 저희가 뭐 남북 통일 농구 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탁구도 이제 남북 단일팀이 있었죠.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공동 입장을 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제 단일팀까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의 체육 사상은요, 우리가 건민주의 사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체육과 어떤 스포츠 진흥을 통해서 건전하고 강인한 국민성을 함양하려는 건민주의 사상을 토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체육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조우련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2008년에 그 독도를 33바퀴나 이렇게
수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영조는 1992년 남자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이봉주 선수도 1996년 제26회 애틀란타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남자 마라톤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 역시 우리나라 그 피겨에서 한 획을 그었죠. 이 동계올림픽 대회에 출전해서 밴쿠버 때 금메달, 소치 동계올림픽 때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체육인들도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 국가주의의 바탕을 둔 엘리트 체육 정책은 이 체육과 스포츠의 대중화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법안의 입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광복 이후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 1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이 시대적 흐름과 그 사회 문화적 배경과 이 체육과 스포츠, 신체 활동까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흐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혼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제가 이 부분은 꼭 암기해 주세요 라고 하셨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외워주시면 한국체육사 부분에서 문제를 풀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이론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면서 또 외워보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 이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